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외대부고 2학년 문학교과를 담당할 팽현아입니다. 우리 1학년 때는 국어교과였는데 이제 2학년이 되면 1학기 때 배우는 과목, 2학기 때 배우는 과목이 좀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학기 때는 문학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한 학기 동안 다 배우게 되고요. 이때 교과서 출판사는 비상교과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2학기가 되면 수능에서도 선택교과로 화법과 작문이다라고 하는 게 있죠. 2학년 2학기 때 화법과 작문이라는 교과 영역을 배우게 되고요. 그때는 출판사가 미래인 교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는 문학이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되고 또 시험을 보게 되고 준비해야 될 교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신 일정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1학기 문학 진도 계획표를 참고로 드렸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시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제한이 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이제 문학교과가 진도가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배부되는 프린트 자료에 조금 더 세세하게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교과서 순서대로 선생님 두 분께서 이렇게 분량을 나눠서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년과 마찬가지로 2학기 중간고사는 4월 초순 또는 뭐 중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말고사는 7월 초순에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항은 1학년 때랑 유사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식은 선다형 문제 유형으로 25문항 내외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5문항 내외로 역시 25% 정도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필고사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중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사실 1학년 때랑은 달라진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1학년 때는 국제 계열 학생들도 동일하게 국어 교과를 배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필고사의 비중이 40%고 수행평가의 비중이 60%로 매우 높은 반면에 2학년 때는 이제 인문이랑 자연 계열 학생들만 문학교과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필고사의 비중이 60%고 수행평가의 비중이 40%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이 차지하는 이 영향력이 더 많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수행 같은 경우는 우리 1학년 때도 해봐서 알겠지만 크게 점수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수행이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쓰고 뭐 이제 감상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간단한 형태의 수필이라든지 요런 이제 글을 작성하는 것이 주된 수행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의 진행 방식이나 일정이나 요런 부분에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되 수행과 지필고사의 반영 비중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작년 2학년 아이들의 문학 학업 성취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시험이 대체로 무난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수행평가가 반영되어서 평균 점수가 더 높고 평균 A를 받았다는 얘기는 지필고사와 수행평가에서 합쳐서 90점 이상을 받은 친구들의 비중이 86.5%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뭐 90이 넘었다라고 하더라도 등급으로 따지면 막 7등급, 8등급 이렇게까지 나오게 사실 작년에는 시험이 무난하게 전반적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을 받으려면 다 받거나 아니면 아주 적은 부분에서의 감점 정도가 있어야만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 작년도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출제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1학년 때 수업을
진행하시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셨던 선생님들의 경향이 2학년 때로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학년 때 가르치셨던 선생님들이 2학년 때도 그대로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1학년을 가르친 선생님이 두 분이시잖아요. 물론 뭐 오동환 쌤도 들어오시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신 선생님들은 아마 이제 두 분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들이 중에 한 분은 분명히 아이들을 그대로 데리고 올라갈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 선생님의 출제 경향과 또 수업을 나가는 방식을 본다라고 한다면 작년과 달리 올해는 조금 더 많은 내용의 작품을 공부할 것이며 시험 문제도 조금 더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요 아이들의 성취도 결과는 사실 조금 이례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부분은 우리 첫 중간고사, 작년에 첫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이렇게 담아놨는데요. 학부모님들께서 받아보시는 종이 자료에는 이제 두 개의 진도표가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는 재작년에 이제 김현진 선생님께서 우리 2학년 아이들 문학 진도를 나갔는데 그래서 재작년에 그 진도와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나갔던 진도를 비교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교과서 작품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많이 보이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나갔던 그 작품들은 이렇게 하나의 화면으로 담기에도 굉장히 좀 분량이 많았고, 그 다음에 뭐 성산탄이라든지 누앙사라든지 이렇게 전문이 이렇게 추가됨에 따라 아이들이 문학시험에 대한 부담이 재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컸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의 범위나 그다음에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대체로 무난하게 출제되었던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학이라고 하는 교과 텍스트는 정해져 있지만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진도라든지 그다음에 유인물이라든지 시험 문제 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해서 올해도 문학이라는 시험이 조금 무난하게, 그죠? 다소 무난하게 출제될 것이다 라고 하고 예측하고 대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 달 동안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니까요. 사실은 4주 동안 진도 나가는 부분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뭐 적은 양은 아닙니다만은 작년보다도 재작년에는 1.5배, 기말고사 때는 약 2배 정도 이렇게 시험 범위가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걸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시험의 분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간, 기말, 수행평가가 이렇게 합산된 부분이고 시험에 대한 비중이 60%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각각의 시험은 30, 30, 40%의 비중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필고사의 평균 점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90점 초반 정도로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험이 쉽게 출제되었다라고 합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80점 초반까지도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받는 점수에도 좀 차이가 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등급 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재작년에는 좀 더 많이 어렵게 출제되었다라고 하는 경향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그러면 시험이 조금 더 변별력 있게 출제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시험 대비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때는 일단 서술형 같은 경우는 조금 첨삭의 피드백을 주고자 합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 문제 유형이 단답형 형태의 문제가 주로 출제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외래국어의 경우에는 문장의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단답형으로 제시했을 때의 경우와 문장으로 제시했을 때의 경우에 학생들마다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는 단답형 유형이라 그 다음에 문장으로 이렇게 문장의 형태로 서술하는 유형의 경우 두 가지를 모두 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형태로 서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대1에 이렇게 첨삭 피드백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평가와 피드백은 당연히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기출문제 분석과 타학교 기출문제가 제공이 될 겁니다. 문제 지금 페이지를 보시면 어머님들이 이제 보실 때는 그 구체적인 페이지까지 다 보이시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시면 자료가 나갔던 게 209페이지의 자료고 그 중에서 세 번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이 문제집을 아예 묶어가지고 아이들이 단원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자료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책제로 이렇게 하나 묶어가지고 아이들이 쭉 이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집이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워낙 이 비상교과서라고 하는 교과서 자체가 전국적으로 많이 채택이 되었던 채택이 되고 있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시험을 대비하고 본인이 학습하는 부분을 점검하기에는 굉장히 충분한 문제가 제공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작년 문제, 재작년 문제 이렇게 막 문제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자료 및 암기 자료가 전체적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교과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작품에 대한 분석 자료가 이렇게 샘플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아이들이 조금 학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암기 자료들, 그 다음에 연계 작품들. 왜냐하면 이 문학이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신만 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교과서 내신과 관련해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작품을 배우게 되면 이 작품의 주제와 연관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뭐 고전소설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박지원의 예덕선생전이라든지 광문자전이라든지 이런 작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작품 같은 경우는 뭐 고은의 머슴 대길이라는 이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유사한 작품들을 묶어서 이렇게 함께 자료가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공되는 최종 분석 파이널 자료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종 분석 파이널 자료에서는 모든 문학이 다 이렇게 선택지로 풀어져 있습니다. 물론 뭐 대체로 문제는 5개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경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두 개를 선택하라라든지 정답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는 문제 유형이 나오면 정답률이 급격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를 보여요. 이유는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를 조금 찍어서 맞춰서 이렇게 운이 좋게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한다라고 한다면 선택지에 있어서 정확한 변별력을 파악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마지막 자료는 이렇게 쭉 OX 문제로 이렇게 풀쳐놓으면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틀린 부분과 올바른 부분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했던 자료가 이제 밴드 자료실 운영이죠. 저희 수업 자료는 아시다시피 프린트로 제공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PDF 파일로 모두 파일 공유가 돼요. 왜냐면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아이들 종이에다가 이렇게 필기하는 친구들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패드든 뭐든 아이들이 이렇게 다 파일로 받아서 거기에 학교 선생님 필기도 정리하고 거기에 학원 선생님 필기도 정리하고 그래서 수업 내용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파일 자료에 담겨 있는 형태로 이렇게 아이들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 자료를 다 그렇게 제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밴드 자료실이 좋은 이유는 종이로 나갈 수 없는 자료들도 이렇게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앞두고
저희가 이제 보통 학원이 시험보다는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먼저 이렇게 종강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수업에서 학교 선생님께서 연계되는 작품이나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이거 한 번 더 살펴봐 라고 집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료를 만들어서 종이로 보내고 하면 굉장히 많이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요청받은 자료들, 좀 저작권이 예민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자료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리게 되면 바로바로 아이들은 자료를 받아서 피드백을 또 주고 저도 또 요청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바로바로 이렇게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밴드에 1년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해왔던 자료가 남아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1학기 중간고사부터 2학기 기말고사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이 밴드 자료실을 운영을 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밴드 자료실에 쭉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라는 거고요. 2022년이니까 작년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학생별로 조금 맞춤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받는 등급도 개개인마다 다르죠. 그리고 아이들이 틀리는 문항도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문항을 틀리는 이유도 개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했을 때 사실 아이들의 성적은 굉장히 많이 향상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성적이 향상되면 사실 아이들이 그 과목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고 재미도 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아마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첫 중간고사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잖아요. 첫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에 와서 합류했던 친구들 중에서 이제 점수가 막 몇백 등이 오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 아이의 역량이 정말 많이 부족했다라기보다는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적은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가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가 정말 부족한 부분의 공부가 어디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춤 그런 보완을 해줬을 때 아이가 성취감도 느끼고 또 스스로가 그 과목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면 그 과목을 좋아하고 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조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2학년 때는 좀 그런 부분을 맞춰서 맞춤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학생들에 대한 개별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해왔던 과제, 아이들이 또 수업 시간에 봤던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학년 아이들도 내신을 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신뿐만 아니라 뭐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남는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작년처럼 조금 커리큘럼이 좀 여유 있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수능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조금 보조해서 풀어볼 거고요. 그렇지 않고 선생님의 경향에 따라서 조금 타이트하게 조금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작품과 관련된 연계 작품들, 좀 수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작품들뿐만 아니라 아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파악하고 학부모님들과 그 부분을 좀 공유해서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 채울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뭐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왜냐면 배부된 뭐 설명의 자료에 보시면 하단에 제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또 우리 학원에서도 굉장히 친절하게 대답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